겨울 결제 중에 매일 이렇게 명상하고 또 서로 공부 나누게 하고 또 법문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네네,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어깨가 아파서 예. 평상시에도 이렇게 콕콕 쑤시는 게 하루에 몇수십 번 정도 되거든요. 예. 약간은 우리가 막 갑자기 쑤시더니 팔 전체가 이렇게 다 저리고 아파요. 네. 거기 한참 가더니 순간 딱 살이 없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또 한참 가더라고요. 예. 계속 아프다가 예. 순간적으로 예. 가볍다 그래야 되나? 예. 너무 오늘 처음 저도 50견이 오고 결국은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수술을 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수행을 하다 보면은 내가 알지 못했던 몸의 통증을 많이 느끼기도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내가 평소에 아팠는데 내 삶에 관심을 다 두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기도 해요. 그런데 얘가 통증을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있다가도 바로바로 가요, 얘가. 그럼 바로 오고 또 바로 오고 바로 오고 계속 얘가 통증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얘가 그냥 일어날 만한 조건이 돼서 일어났는데 우리는 통증이라고 표현해요.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는 얘를 일어나는 걸 싫어하는데 얘가 일어났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통증이라고 표현하고. 그럴 때는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얘를 바라보는 마음이 화로 받아들이나 아니면 없애고 싶은가 아니면 편안하게 그냥 얘 몸은 몸이 알아서 하는 일이야. 일어날만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하고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계속 호흡도 못다 마음도 못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의 통증이 아주 강렬하면 우리가 자꾸 마음이 가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선해지 보살님처럼 이렇게 통증을 알아차리다 보면 이 통증이 변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통증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함께 사실은 치유도 돼요. 참 묘한 일이죠. 예. 그래서 암발기 환자들도 이 통증을 대상으로 너무 괴로워서 윗바사나 수행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앉아있는데 여기저리고 저기저리고 이거는 사실은 그분들에 비하면 아주 약한 거죠. 예, 그렇게 통증도 변하고 즐거움도 변하고 감각도 다 변해요. 알아차리고 있으면. 이 병명이 뭔가요? 회전근개 파열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여기 용인시내 나가서 한 군데 다니다가 다른 데 또 옮겼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는 큰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야지 알고 회전근개는 흔히 얘기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도 안 나면 큰 병원 가서 MRI 찍고 수술을 하게 되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원 다니면서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저기가 파열된 거죠? 그랬다고 했어요. 처음 병원. 저는 지금 이제 한 25, 6년 전에 파열됐어요. 천일기도 하면서 목탁을 몇 시간씩 치니까 파열됐는데 저도 그때 고쳤어야 되는데 안 고쳐서 이만큼이
파열된 거의 영향으로 이 오른쪽 전체가 안 좋아요. 그리고 고개도 이렇게 되죠. 여기가 균형을 못 잡아요. 이 파열이 돼서. 그래서 목탁을 치면, 칠 때는 몰라요. 거기에 빠져서. 치고 나면은 여기 전체가, 몸 전체가 제대로 순환도 안 되고, 이제 뻐근하고, 경쾌하지 않은 이런 감각이 오래 가죠. 네, 그런데 그게 얼마 안 됐다면 치료 받으세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은 점점 안 좋은 쪽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하면 치유 받으시고, 그리고 또 운동도 하시고, 병원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몸에 병이 왔을 때 전문가는 병원이고요, 의사들이고요. 그러나 의사들이 다 고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의 그에 따르는 보충하는 운동이나 음식, 조건을 갖출 때 더 효과가 빠르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또 다른 분들은 요즘 다리가 덜 아팠는데, 예? 요즘 다리가 덜 아파요. 자꾸 왔다 갔다 운동하니까. 아, 운동을 하시니까 몸이 덜 아프시다. 다리가 요즘 덜 아파요. 당연히 이제 운동을 해주면 몸이 좀 더 건강해지죠. 많이. 오래 서 있으면 다리 아픈데, 요즘은 자꾸 언덕을 올랐다 내려가니까 덜 아파요. 이제 걸어주면 참 더 좋겠죠. 여기서 거기까지 걸어가시는데 한 3, 40분 걸리죠. 이제 오실 때 3, 40분. 그러면은 운동하기에 적당한 코스죠. 그러면은 하루에 10,000보는 되겠네요. 10,000보.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몸 아픈 데로 가는 그런 거는 조금 덜해진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차림 하다가 이제 다른 잡념이 들고 이러는 게 처음에는 그 잡념이 실적인 색깔이다 이렇게 그게 어떤 건지가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딱 느껴졌는데 지금은 이게 다른 생각 잡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그 생각의 실체가 정확하지가 않고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다시 또 알아차림으로 오고 이렇게는 하는데 오늘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데로 신경이 가는 그게 뭔지를 잘 어디로 가든가요?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이게 알아차림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생각인지 확실히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으로 바로 가면은 그냥 호흡으로 오고 또 생각하고 있구나. 그냥 어떤 생각인지 명확하게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호흡으로 오시고 또 느낌으로 오시고 얼굴 표정으로 알아차리고 또 어떤 몸의 감각도 알아차리고 여러 가지를 알아차리세요. 저도 어떤 생각이 올라와도 그냥 이 생각하고 있네. 그리고 그런데도 명상 마치고 나면 어떤 생각을 알아차릴지 없어요. 왜? 현재에 또 있으니까 알아차림이, 마음이. 요새 자꾸 이렇게 여기서 이런 걸 하고 가면 집에 갔을 때 생활에서
제가 이제 그 계속 알아차림을 하지는 못해요, 선생님. 아직 그게 처음이라서. 네네.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오면 아 내가 조금 마음의 평정을 잃을 만한 순간이 오면 한번 이렇게 조금 멈추면서 아 그 알아차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편안하게 그 순간이 이제 잘 지나가고 또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저를 느끼면서 이제 아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있으면 그 아이들이 이제 물론 걔네랑 상관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요새 좀 느낌에 자꾸 저한테 와요. 와서 뭔가를 자기들 얘기를 하고 아주 사소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자기의 어떤 힘든 감정일 수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집에를 갔을 때 둘 다 이렇게 와서 자꾸 이렇게 뭔가 저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좀 이제 뭐 많이 들어주게 되고 예전보다 그렇게 자꾸 알아차리려고 관심을 기울이세요. 놓쳤다 싶으면은 다시 숨을 길게 서너 번 내쉰다든가 멈추든다든가 그리고 나의 호흡을 알아차리라든가 해서 이어가고 또 이어가고 하세요. 내가 화나 있잖아요. 내가 난 자식이라도 나한테 오지 않아요. 나 화나 있으면. 내가 마음이 편안할 때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게 되어 있고 내가 알아차림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무슨 질문이나 나를 신경 쓰게 비록 할지라도 화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화나 짜증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한 거에 의논한 거에 마음 편안히 대처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한 사람이 수행을 하게 되면 가족 전체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입원하셨어요 어제. 그래서 좀 힘들고 그 전날도 하도 두 분 힘드시게 하셔서 아빠 기분이 계속 안 좋은데 그 전날 그 어제 말고 그 전날은 그냥 상민이가 그냥 아빠한테 와서 막 얘기하고 해서 아빠 기분이 좋아지고 어제는 제가 야 너 어제 그렇게 하니까 아빠 속상했는데 아빠 기분이 좋아서 좋더라. 오늘도 좀 아빠 기분 좀 맞춰줘봐 했더니 오늘은 나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더니 저랑 얘기를 좀 했어요. 얘기를 하고 나서 어제 또 이제 아빠 오니까 애들 둘이서 막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런 힘듦이 있으면 이렇게 날카로워져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서로 부딪히게 되는데 요새 며칠은 더 오히려 화기애애하게 재밌게 잘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스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거가 사실 이걸 하고 있을 때는 도대체 그냥 좋다니까 하고 그냥 별 생각이 없는데 그게 제가 갔을 때 이렇게 조금 제가 신경을 쓰면 그 신경 쓴 만큼 그게 확 좋아지는 느낌이 저한테. 그러면은 지금 절에 와서 하고 있는 이 명상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수행하기 전과 하고 있을 이 지금에 더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지 아니면 더 들떠 있는지 요거만 자꾸 체크해 보시고 또 그리고 알아차림을 이어가도록 하십시오. 예. 이 명상 수행을 하면서 어떤 효과를 먼저 기대하고 하면은 그거는 탐심으로 하는 수행이에요. 그냥 알아차림만 바른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림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게 관건이에요. 되게 어제 많이 피곤한데 제가 피곤한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피곤하다. 근데 자꾸 저도 모르게 좀 약간 짜증스러워지려고 할 때 내가 좀 알아차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그냥 그거를 좀 유지하려고 저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조금 잠잠해지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걸 해서 저희가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알아차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감사하다. 그게 수행하기 전과 수행 후에 대처하는 게 달라졌잖아요. 짜증났으면은 수행하기 전에는 무조건 짜증냈을 확률이 아주 크죠. 그러나 수행
배우고부터는 수행을 하면서부터는 내가 어떻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삶을 지혜롭게 대처하는지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라서 그런 방법으로 나를 자꾸 알아차림할 수 있도록 마음을 유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유도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제 보람도 느끼지만 이게 자꾸 환희심이 나죠. 기쁨이 일어나죠. 예. 나도 이렇게도 할 줄 아네. 다른 때 같았으면 벌써 싸웠을 텐데도 싸움을 안 하고 이렇게 풀어가네. 이제 내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 고통을 줄여가는 게 수행 목적이고요. 그게 수행 결과고요.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경전을 읽을 때보다 사실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집에 가서 제가 뭐 이거를 어떻게 이런 생각 없는데 그 순간이 되면 이렇게 그런 생각이 나는 걸 보고 제가 어제 생각한 거예요. 경전을 읽을 때보다 훨씬 이런 마음이 더 빨리 저한테 좀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 이거는 이게 위파사나 명상수행은 온전히 나의 삶의 현재에 오게 만들어요. 찰나찰나 순간순간 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요 마음이 찰나찰나 순간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늘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이 마음의 관심은 늘 대상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대한 관심, 상대한테 대한 관심 이거를 통해서 삶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수행하기 전에는 나보다 상대한테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죠. 그런데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나와 상대 같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중점적인 거는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이죠. 일어나는 현상들. 이거를 알아차림을 통해서 화가 났으면은 화를 낮추게 되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화를 소멸할 때까지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말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갈등과 대립이 일어났을 때 참 괴롭잖아요. 이거를 줄여가기 때문에 자꾸 기쁨과 잔잔한 행복 이게 흐르게 되죠.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하고 그럴 때 사실은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상대도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에서 바른 마음가짐은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정신과 마음과 몸은 자연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억지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도 않고 없애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일어나는 그대로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대로 자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도 내 삶도 단순해지고 순수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편안해지면서 자연의 이치를 알게 되고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 찰나찰나 지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 명상할 때는 시간이 되게 긴 것 같았거든요. 예.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짧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처음에 이 명상할 때는 막 알아차림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방법도 모르고 앉아있는 게 지루하죠. 그리고 이 명상 수행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단순한 거를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 우리는 늘 복잡하게 사는 거에 익숙하거든요. 복잡하고 분주하고 많은 생각하고
많은 말 하는 거에 익숙하거든요. 이것을 점점 단순으로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좀 지루할 수 있는데요. 하면 할수록 내가 알아차림이 유지되면 될수록 1시간이라는 이 느낌이 점점 짧아지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또 안 그럴 때도 있고 그래요. 제가 여기 이제 다니면서 예진이가 예. 그냥 이제 한두 가지 일을 지가 그냥 집안일을 하던 애가 한 대여섯 가지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는 거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한참 됐는데 그러니까 뭐 원래 잔소리도 많이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이제 예진이 딴에는 엄마가 하는 얘기가 다 잔소리로 들릴 텐데 그런 게 많이 변했어요. 예진이 지가 알아서 다 하고 하라고 할 때 하지 않았고 내가 마음의 질이 좋아지면은요, 제일 먼저 영향이 가는 게 가족이에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질이 안 좋잖아요. 그것도 제일 빨리 영향을 가는 게 가족이에요. 늘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은 표현하지 않아도요, 표정으로 읽어지기도 해요. 느낌으로 읽어지기도 해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읽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부모 자식 간에는 더 빨리 알아지기도 하고. 네. 이제 제가 이제 어디서 수긍이 된다고 이제 예진이 아빠가 그래서 그날 들어와야 되는 분이 이제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둘이 오늘 입금해준다 했는데 왜 안 해주지? 그럼 예진이가 엄마 알아차리 오. 농담을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항상 예진이가 옆에서 그래요. 뭐 하려고 이제 저희는 늘 그 수긍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선혜지 보살님 알아차리 스승이네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농담으로 아니 네가 엄마를 가르치는구나 막 이러거든. 그게 많은 이 알아차림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가 막 급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막 원한다고 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계속 마음이 내가 급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구나 알아차리고 내가 거기를 빨리 해결하고 싶구나 알아차리다 보면은 묘하게도요 알아질 때가 있어요. 아 조금 늦겠구나. 바로 오겠구나. 또 기다리지 않는 때도 와요. 그걸 자연스럽게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올 건 오고 갈 건 가요. 이렇게 되면 더 마음이 편안하겠죠? 그리고 아까 상미랑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별반 다르지 않게 얘기한 것 같은데 어제 걔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 화를 냈거든요. 근데 하나도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엄마 묘하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말 되네. 듣고 보니까 그런 애가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 이런 거 절에 가서 스님한테 배웠다고 그랬더니 그 스님 그런 거 어디서 배우셨대요? 신기하다 막 이래요. 그래서 부처님 스님이 예전에 스님이 또 해외에 가서 미얀마 같은 데 가서 또 열심히 배우고 오시고 그러셨대. 그래서 지금 엄마 아침에 전에 맨날 가면 엄마는 개인 레슨 받잖아. 그래? 돈 내? 그래서 아니 오늘 수요일 되면 돈 내는데 나머지는 안 돼. 그랬더니 야, 너도 한번 해볼래 하려다가 제가 그냥 이 방법을 딱 하고 엄마가 떠오른 생각은 너 했으면 참 좋겠다는
참 묘하게 말이 되네. 그러니까 걔 생활, 걔가 화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랬더니 그러네. 또 듣고 보면 그러네. 여기서 화를 내더라도 웃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네 마음을 네가 잘 봐봐 성민아. 그 마음이 이제 참 묘해. 묘하고 잠시도 가만 안 있고 네 계속 요동치는데 또 그게 잠깐만 멈추면 언제 그랬느냐 싶게 그게 또 싹 없어지기도 하더라. 그거 엄마가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신기해. 너도 한번 생각해봐. 화날 때 내가 너무 화난 이 마음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조금만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라 했더니 얘가 좀 단순하게 또 이렇게 그런 면도 있잖아요. 저는 얘가 절대 수영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한때 했는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더 잘할 잘할 거예요. 것 같다는 생각이 어제 딱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살짝 이렇게 좀 데리고 가는 방법을 이렇게 막 그냥 다 이렇게 가정을 다 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예, 수행을 이렇게 하면서 자꾸 지혜가 개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권하고 싶은 게 자기 가족이에요. 그러나 자기 가족한테 너무 강요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먼저 힘을 얻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수행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힘과 이 행복을 잘 알지 못해요. 나만이 해본 사람만이 느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순간순간 알아차림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은 화를 덜 내게, 짜증을 덜 내게, 다툼을 덜 내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왜 중요하냐면은 이 다투는 마음도 한 번 다투면 다툼으로 발전하고 한 번 참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점점 편안한 쪽으로 발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렇게 지혜를 주는 것, 그리고 그 순간에 마음의 평정심을 주는 것, 이거를 통해서 금방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 이렇게 사신 거구나 라고 이해가 가고요. 틴나칸 스님이나 존자님이 달라이라마 이렇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혜가 개발되면 가족이 여러분들 말을 너무 잘 들어줄 거예요. 근데 수행하기 전에 너 이렇게 해봐 했어도 그때는 내가 얘를 꼭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의도가 있거든요. 그 전에는. 근데 수행할 때는 어때요? 아무 의도가 없거든요. 그냥 빈 마음을 하거든요. 내 생각이,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기 때문에 여기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과 강한 의도를 갖고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마음 안에는 강한 의도가 있잖아요. 이거를 잘 이렇게 융화하기가, 여기서도 알아요. 무의식에서도. 내가 의도가 있고 말하는 악센트가 달라지고 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의 작용에 따라 현상을 내가 달리 보는, 다르게 보는 힘이 생기는데 이걸 보고 지혜라고 해요. 탐진치 삼독의 마음으로 볼 거냐, 지혜의 안목 순간순간 찰나찰나 일어났다 사라지는 연기로 볼 거냐, 이렇게 다르죠. 예.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참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렇게 스님들과 같이 수행도 하면서 이렇게 개인 수행도 하고 스님들의 어떤 질의 질문을 또 들어보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